시타르타, 헤르만 헤세 중간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멜라는 그 경건한 바라문에게 하얀 겉옷을 갖다 주라고 하녀에게 지시하였다. 무슨 영문인지도 전혀 모른 채 시타르타는 하녀에게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다가 길을 빙빙 돌아서 어느 정자 있는 곳으로 가서 겉옷을 선사받고는 덤불이 우거진 숲을 속으로 인도되었다. 그리고 아무 눈에도 띄지 않게 그 숲에서 즉각 사라져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받았다. 그는 하녀가 시키는 대로 군소리 없이 따랐다. 그 숲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터라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정원에서 빠져나가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었다. 그는 옆구리에 옷을 돌돌 말아 낀 채 흡족한 마음으로 시내로 되돌아갔다. 그는 나그네들이 묵고 가는 어떤 객사 대문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먹을 것을 청하였으며 아무 말 없이 쌀로 만든 떡 한 조각을 받아들였다. 아마도 내일부터는 아무한테도 먹을 것을 청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는 내면에서 갑자기 자부심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문이 아니었으며 국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국어랄 떡을 개한테 던져주고 먹을 것이 없는 상태로 지냈다. 세상 사람들이 영위하는 삶이란 단순하군. 시타르타는 생각하였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군. 내가 아직 사문이었을 때에 만사가 어렵고 힘겨워 희망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만사가 쉽구나. 카말라가 나에게 가르쳐준 입맞춤만큼이나 만사가 쉽구나. 나는 돈과 옷을 필요로 할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런 것은 작고 가까운 목표야. 그런 것 때문에 잠을 방해받지는 않지. 이미 오래전에 그는 시내에 있는 카말라의 집을 알아두었다. 다음날 그는 그곳으로 찾아갔다. 일이 순조롭게 되는군요. 그녀가 그를 맞으면서 소리쳤다. 카마스와미 댁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는 이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랍니다. 당신이 그 사람 마음에 들면 당신을 고용할 거예요. 갈색으로 그을린 사문이여, 지혜롭게 처신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당신 이야기를 하게끔 해두었어요. 그에게 공손하고 상냥하게 구세요. 그는 아주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초라할 정도로 너무 겸손하게 굴지는 말아요. 나는 당신이 그의 하인이 되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그와 동등한 사람이 되세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에게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카마스와미는 늙기 시작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하니까 당신이 마음에만 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많은 일을 맡길 거예요. 시타르타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하고는 웃어 보였다. 그녀는 시타르타가 어제와 오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사람을 시켜 빵과 과일을 가져오게 하여 접대하였다. 헤어질 때 그녀가 당신은 운이 좋았어요 하고 말하였다. 당신이 가는 길 앞에 문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는군요. 어떻게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풀리죠? 어떤 신통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어제 내가 그대에게 나는 사색할 줄도 기다릴 줄도 단식할 줄도 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하지만 그대는 그런 능력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하였소. 그러나 그런 능력이 많은 일에 쓸모가 있다는 사실을 카말라, 그 사실을 그대는 알게 될 것이오. 그대는 숲에 살고 있는 사문들이 그대들은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근사한 일을 배우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수염이 무성한 거렁뱅이에 불과하였지만 어제 나는 벌써 카말라와 입맞춤을 하였고 곧 상인이 되어 돈을 갖게 될 것이고 그대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물건들을 모조리 갖게 될 것이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녀는 시인하였다. 하지만 만약 내가 없다면 당신의 처지가 어떨까요? 만약 카말라가 당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랑하는 카말라, 시타르타는 몸을 고추 일으켜 세웠다. 내가
그대를 찾아 숲에 있는 그대의 정원으로 갔을 때 나는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었소.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사랑을 배워보자고 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었소. 그 계획을 마음속에 품은 바로 그 순간부터 내가 그 계획을 이루어내리라는 것과 그대가 나를 도와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소. 그대의 정원 입구에서 그대의 눈길을 처음 본 순간 이미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소.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려 들지 않았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대는 그렇게 하고자 하였소. 이보세요, 카말라. 만약 그대가 돌멩이 하나를 물속에 던지면 그 돌멩이는 곧장 그 물 아래 밑바닥에 가라앉게 되겠지요. 시타르타가 하나의 목표, 하나의 계획을 세우면 바로 그렇게 되지요. 시타르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아요. 그는 기다리고, 그는 사색하고, 그는 단식을 할 뿐이지요. 그러나 그는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채, 몸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마치 물속을 뚫고 내려가는 그 돌멩이처럼 세상 만사를 뚫고 헤쳐나가지요. 그는 이끌려가면 이끌려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놔두지요. 그의 목적이 그를 끌어잡아 당기지요. 왜냐하면 그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자기 영혼 속에 들여보내지 않기 때문이요. 이것이 바로 시타르타가 사문들에게 배운 것이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마술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을 마귀들이 부린 조화라고 말들 하지요. 아무것도 마귀들이 조화를 부려 생겨나는 것은 없지요. 마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색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단식할 줄 안다면 마술을 부릴 수 있으며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어. 카말라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사랑하였으며 그의 두 눈에서 나오는 눈빛을 사랑하였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그녀는 나지막하게 말하였다. 당신이 말한 대로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마 시타르타가 근사한 남정네라서 그의 눈길이 여인네들을 반하게 만들어 그 때문에 그에게 행운이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르죠. 시타르타는 그녀와 작별의 입맞춤을 하며 말하였다. 나의 여스승이시여, 그러면 좋겠소. 나의 눈길이 항상 그대 마음에 들면 좋겠소. 항상 그대로부터 나에게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라겠소. 어린애 같은 사람들 곁에서 시타르타는 상인 카마스와미 집으로 향했다. 그는 부유한 집으로 안내를 받았다. 하인들이 비싼 양탄자가 깔린 거실 사이에 있는 작은 방으로 그를 안내하였다. 그는 거기서 집주인을 기다렸다. 카마스와미가 들어왔는데 거의 백발이 다 되어가는 머리카락에 아주 영리하고 신중한 눈, 그리고 탐욕스러운 입을 지닌 민첩하고 유들유들한 사람이었다. 주인과 손님은 서로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내가 듣기로는 그 상인이 입을 떼었다. 당신은 학자인 바라문이고 상인한테서 일자리를 찾는다면서요? 바라문이여, 당신은 일자리를 구해야 할 만큼 곤궁한 상태에 빠져 있나요? 아닙니다.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저는 곤궁한 상태에 빠져 있지도 않고 이제껏 한 번도 곤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문들과 살다가 사문 생활을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사문들과 살다 온 사람이라고 곤궁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사문들이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완전한 빈털터리 아닙니까? 저는 빈털터리이지요.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의미대로라면 말입니다. 확실히 저는 빈털터리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제가 좋아서 한 일이고 저는 곤궁한 것은 아닙니다. 헌데 당신이 빈털터리라면 무엇으로 살아가실 작정이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으리, 저는 3년 이상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얼 먹고 살아가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로 살아오셨군요. 어쩌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지만 사실 상인도 다른 사람들의 물건으로 살아갑니다. 그럴듯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남의 물건을 거저 얻는 것은 아니죠. 그는 그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 물건을 주지요. 사실상 사람 사는 실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군요. 누구나 서로 주고받는 것. 인생이란
그런 것이죠. 하지만 신뢰가 될지 모르나 한 가지 물어도 될까요? 당신은 빈털터리인데 도대체 무엇을 주겠다는 것이오? 누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주지요. 전사는 힘을 주고, 상인은 상품을 주고, 선생은 가르침을, 농부는 쌀을, 그리고 어부는 물고기를 주지요. 아주 지당한 말이요. 그런데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당신이 배운 것,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지요? 저는 사색할 줄 압니다. 저는 기다릴 줄 압니다. 저는 단식할 줄 압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제가 깨달은 바는 헤르만 헤세가 시타르타를 쓰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시타르타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유혹도 느끼고 고통을 극복해내가는 것도 견디고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종착점은 결국 죽음인데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지 이 책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